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생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겨울인데 또 날씨가 따스한 관계로 야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걸로. 방금 선생님 집은 보고 왔고요.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강서구 화곡동이죠. 강서구 화곡동 지상층 빌라네요. 보여지기에는요. 호수는 101호죠. 101호인데 반쪽은 언덕이 있어서 네, 묻혀 있는 거고. 비탈로 인해서 한쪽 면이 묻혀져 있는 상태죠. 알고 하신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분 노출을 조금 불편해 하신다. 그래서 저만 잡는 걸로 진행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나이가 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일을 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네, 그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선생님 수업은 21년도 2월달 정도에 들은 것 같고요. 그렇죠. 나이는 이제 올해 27. 그쵸? 27 된 거예요, 이제? 아유, 나이도 이렇게 젊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긴 하거든요. 얘기하다가 생각이 든 게 선생님 이력이 특이하다는 생각도 되게 들고 일반적인 나이대랑은 좀 다르게 취업도 빨리 하셨고 그렇죠? 전략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잘 짰다는 생각도 되게 들었거든요. 삶에 대해서 고민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사실. 근데 절대 다수가 하는 게 그게만이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오. 일반적이라 하는 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라면 그것 또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이냐 이반이냐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다수가 하는 거를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쵸.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니체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니체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됐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고 네. 우선 이 집은 낙찰을 언제 받았어요? 낙찰은 10월 달에 받았죠. 10월 달에 받았고 화곡동의 1층 빌라. 사실 이 물건이 선생님의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물건이네. 네, 맞죠. 첫 번째 물건에서 좀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 물건은 기존 세입자분하고 기존에 살던 아, 분하고 세입자분이 이제 저랑 재계약을 하신 케이스여서 집안 내부를 본다든지 그런 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촬영이 좀 어려웠고 이번에 네. 또 만나뵙게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 두 번째 물건 21년도에 두 채를 낙찰을 받은 거네. 그래서 첫 번째 물건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분이랑 그래도 얘기가 잘 돼서 네. 재계약을 한 거고 거기서는 월세 계약을 한 거죠? 네, 그쵸. 그래도 한 서너 번 받았겠어요. 아, 꽤 받았나? 6번 정도 받았죠. 아, 그래요? 그럼 좀 가게에 보탬이 됐겠네. 데이트할 때 좀 도움이 됐겠어요. 아, 말이 되죠. 27살에 벌써 월세를, 그거는 월세 좀 한번 여쭤봐도 돼요? 1060에 나갔어요. 1060에. 네. 그게 부천의 지상층 네, 빌라였죠. 부천 2층에 있는 빌라 집이죠. 벌써 60만 원을 월세를 매달 받고 계시는 거고 네. 거기서 한 이자를 떨구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이자만 빼면 40 남죠. 오, 네. 아니 선생님의 월급의 20분의 1도 안 되긴 하지만 아니 뭐 그래도 용돈 정도는 데이트할 비용은 충분히 된다고 한 생각이 달 드네요. 생활비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월급이 워낙 어마어마한 직장에 계시는데 소비는 또 누구보다 적어요. 그 네. 생각을 전 좀 했거든요. 제가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불편함이 아니면 뭔가를 소유한다는 게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에서도 되게 느껴지는 게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간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이 행동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월세 차입금이 한 40만 원 정도 받고 네. 계시는 거고 이번 물건이 두 번째 물건이고 네. 명도 하는 데는 한 얼마 걸린 거예요? 한 달 안에 끝난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전에 명도를 했으니까요. 맞네. 오늘 소유권 이전했다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물건 치고 상황만 봤을 때는 수월하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수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고 나는 생각이 좀 드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이 좋았다. 아, 맞아요. 운도 좋았지만 선생님이 명도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명도에 관해서
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수리하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싱크대는 교체를 할 생각인 거고 네. 고민 없이 그거는 네. 교체하는 걸로 하면, 싱크대 할 때 신발장도 같이 하면 좋은데 신발장은 보니까 상태가 깨끗한 것 같아서 보통은 그 정도 연식에서 신발장을 봤을 때 그런 필름지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게 깨끗해가지고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싱크대만 150, 160이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인조대리석 코탑을 넣어서 일자로 되게 네. 하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도배랑 장판은 당연히 하는 건데, 장판도 보니까 거실 바닥은 테크타일 같은 게 깔려 네네. 있어서 또 흠집 같은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체리색이어서. 네, 옛날 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걸 맞추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는 그냥 바꾸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방은 어차피 장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방 장판 하면서 거실까지 추가하면, 장판을 아예 안 하면은 비용 세이브가 되겠지만 어차피 방은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방 하면서 거실까지 같이 하는 거는 추가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도배 사장님한테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비용 차이가 한 20만 원 이하라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철거하지 말고 그냥 네. 덧방으로 덧방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네네. 우리 페인트 칠을 안 할 거잖아요. 네. 문짝 색깔이나 몰딩이 다 체리색이었으니까 바닥을 밝은색 계열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등은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서 네. 이왕이면 도배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방향으로, 등은 선생님이 좀 사다가, 등 전체 그거 다 세면 혹시 아까 개수를 좀 셌나? 개수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놔가지고 해놨어요? 네. 인터넷에서 사는 게 저는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그 네. 방등 같은 경우는 16,000원 정도면 개당 하나씩 살 수 있고, 네. 뭐 센서등 이런 거는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거실등 4구짜리로 그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면은 20만 원이면 재료비는 될 것 같아요. 도배 사장님한테 조금 추가 비용 더 드린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도배할 때 천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등을 어째 내려야 되니까 그때 부탁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스러웠던 게 화장실을 어떻게 할까? 네, 그렇죠. 약간 애매해서. 네, 맞아요. 특히 도기가 좀 많이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변기? 변기랑 세면대. 가 좀 오래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당장은 뭐 안 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할 텐데, 그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얘기 나누다 보면 돈이 진짜 아예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진짜 빠듯해서 다 써버릴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잖아. 삶의 여유가 있어. 굉장히 시간도 많아요.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나이도 젊고 아닙니다.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우면 나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전 세무자께서 누수 공사를 한번 해놨던 흔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수도관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보기 좋진 않죠. 그렇지. 그 단어가 좋다.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일 수 있으니까. 네, 그쵸. 차라리 화장실은 한 200이면 충분히 할 거니까, 찜찜함이 있는 거는 이번에 어떻게 세입자를 잘 구하더라도 세입자가 바뀔 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실이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공실로 놔뒀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나간다고 자꾸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집은 크게 돈 들어갈 게 없거든요. 특히 뭐 문짝 같은 거나 곰팡이 있고 네. 누수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돈 들고 시간 걸리는 수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왕 여기 하는 김에 돈을 좀 써도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경제 사정이 넉넉하니까 그 정도 좀 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하게 되면 싱크대랑 욕실부터 좀 예약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비용이 싱크대 150에 도배장판 한 100만 원 넉넉히 잡고, 그럼 250에 등 같은 거 뭐 부대 비용 해서 50만 원 하면 300에 화장실 하면 한 500, 500 가까이 깨실 것 같네요. 그 정도면 네.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리는 한 요 정도만 하고, 수리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한 번씩 연락 주시면 또 네. 의견 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낙찰을 작년 하반기 때 받으신 거고, 감정가가 1억 4,600.
1억 4,600. 네. 거기에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1억 1,900 정도 받았죠. 1억 1,900. 그게 한 80% 정도 된 건가요? 81, 2%될 겁니다. 81, 2%? 그 정도면 요새 상황에서 80% 초반대면 훌륭하게 받은 편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선생님은 저는 월세. 월세로. 네. 전세로 늘 생각은 아니지만 가늠해 봤을 때 선생님이 낙찰 받은 가격보다 전세가가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방 3개고 전용은 16평. 아, 16평? 네. 실평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한 전용은 16평이니까 요새 전세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작년 여름에 저런 거 명도하신 분이 위치는 그분도 화곡동이긴 한데 1억 9천에 나갔어요. 4층이 저쪽 화곡동 있잖아요. 신월동 근처에 있는. 평수는 오히려 선생님께 넓어요. 근데 거기도 방 3개짜리니까 1억 9,200인가 300에 나갔거든요. 네. 잘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처음부터 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중간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시세랑 좀 알아봤는데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는 이제 월세 시세는 천에 한 50 정도 이것도 왔다 갔다 한다,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순간 조금 불편했는데 선생님께 한번 더 연락을 드리니까 금방 또 풀어지는 다행이네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는 게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제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아이고. 분이니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너무 대비가 비교할 사례가 딱 저도 있었던 게 선생님은 약간 한쪽이 묻혀 있어서 뭐 반지하처럼 뭐 부동산 약간 하향 평가한 거잖아요. 내 그쵸. 집을 반지하처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집을. 근데 사실 반지하는 아니거든. 그리고 한쪽 면은 또 열려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트여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리고 반지하가 실제로 그 건너편에 1070에 나갔는데 그쵸. 그럼 선생님은 그 이상은 충분히 그 바로 앞집이었잖아요. 네. 바로 앞집에 반지하가 제 교육생분 반지하가 그 가격에 나갔으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그 이상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말씀- 일부분이 네. 묻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 듣고서 저도 되게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얘기도 일리는 있겠지만 전부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실제 사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선생님도 그런 작업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사람한테 의견을 들을 때 한 번씩 의심해 보는 거 그런 거 맞아요. 누구보다 되게 잘하잖아요, 선생님. 아직 많이 부족하죠. 선생님한테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숨이라고도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감정가 대비 네. 80% 초반으로 낙찰을 받은 거고 얘는 월세를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원래 계셨던 분이 채무자분이 계셨고 네. 뭐 듣기로는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 한 70대 후반 채무자께서 거주를 하셨어요. 사실 상황이 안 좋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명도가 어떻게 잔금도 내기 전에 수월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 낙찰받고 갔더니 채무자께서 네, 집을 당연히 방문했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셨더니 낙찰자라고 하니까 편하게 대해주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니 자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사 갈 수가 없다. 이사 갈 집도 없고 지금 당장 이 집도 이자를 못 내고 있는 판인데 어딜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비를 얼마를 주던 집 구해줄 정도 두는 거 아니면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네. 이사비를 당연히 생각은 하긴 했는데 네. 이분한테 중요한 거는 이사비 자체가 아니고 이사비를 주더라도 갈 곳이 없다. 그럼 좀 되게 난감했겠다. 처음에는 난감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선생님께 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던 거죠. 예. 아 그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분 사례가 있던 게 그분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접근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야, 이분이 뭐 정말 거짓말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도와드린 게 내 마음도 편하고 그분도 좋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고 네. 이분 상황도 좋고 나도 좋은 방향을 고민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 같아서 알아봤죠. 한번 가서 뭐 식사도 한번 같이 하면서 정말 경제 사정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아 그랬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나가실 수 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녀분들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서 좀 관계를 쌓아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닌데 차상위 계층 정도에 포함이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걸 하나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경제 사정에 있으신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분류가 되나 봐요. 정부에서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또 복지 혜택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공공 일자리 알선 같은 게 가장 네. 대표적인 것 같아요. 뭐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또 아,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가능한 것 들어가실 수 같아요.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산다면 월세 지원금도 나오고 그런 혜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바우처 같은 것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알아서 챙겨드리고 거동이 좀 이분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다리 한쪽이 안 좋으셔서 그것 때문에 재작년까지 일을 하셨는데 네. 일자리도 잘리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공공 일자리 알선 관련해서도 얘기 드리고 구청 들어가서 직원이랑 연결시켜 드렸더니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다다음 달인가? 네. 부터 해가지고 학생들 등하교할 때 어, 깃발들이가 네. 사귀시는 네. 그런 일을 또 아, 이제 그게 공공 일자리 네. 좀 지원해주는 부분이구나. 네네. 그런 걸 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버시고 또 이제 월세 지원금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두 네. 돈으로 월세를 가시면 되겠다. 제가 그 예산에 어느 정도 좀 맞게 해서 방을 또 알아봤죠. 아, 선생님이 알아본 거야? 네, 그분이 알아본 게 아니고. 제가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어. 그분도 알아보셨는데 아무래도 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도 회사에서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약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냐가 더 중요하죠, 사실. 뭐 제 말 또한 이게 오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괜찮아요. 선생님 얼굴 안 나오니까. 할 말 못 할 말 다 해도 되겠네요. 아, 그럼 편하게 하시죠. 아, 근데 난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짬짬이 좀 시간을 잘 내고 해서 네, 네. 알아보니까 또 괜찮은 집이 있고 저는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분이랑 그 할머니랑 또 연결시켜드려서 한번 가서 봐보시라 또 이렇게 오. 소개드리고 하다 보니까 네. 이 할머니가 집이 좀 마음에 들고 예산도 좀 적정하고 거기 가겠다 하셔서 아, 월세로 그럼 알아봐 드린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까지 갈 돈은 없다 보니까 뭐 월세 지원도 나오고 돈도 조금 이제 버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돈으로 이제 내겠다. 너무나도 현명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셨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 선생님도 사실 이쪽 근처에서 계시는 게 아니고 사실 멀리서 일하시면서 다 전화로 알아보고 그렇죠. 보통 유선으로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신경을 되게 많이 써드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잔금도 내기 전에 명도를 한 비결이 있었네. 선생님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입으로 노력한 보람이 있네.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나가 보면 운이 좋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그분이 차상위 계층이 아니셨다면, 만약에 제가 집을 알아봤지만 집이 없었다면, 그런 수많은 가정들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길로 왔으니까요. 운이 좋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크게 부딪힐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들고,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강제집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강제집행하면 신경은 좀 덜 써도 되고 돈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어도 마음 불편한 게 분명히 크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두 번째 물건에서 끝낼 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서 네. 앞으로 가는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하면 마음이 다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생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채무자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두 분 다 만족스러운 부분을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종의 미를 잘 거뒀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선생님한테 배우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선생님께 배운 건데요. 아, 진짜로요. 아, 나였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 이건 그분의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적인 거랑 이사 비용을 더 드린다던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따로 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분 사정 얘기도 들어서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직접 다 알아본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드네요.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아, 진짜로요. 그게 선생님 나이 때 또 그런 생각을 하기가 난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20대 27세가 지금 한 70대 후반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게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조금 어려움도 있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어려운 난관을 쉽게 풀어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그 할머님은 제게 감사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감사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동물이라는 전제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거는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라는 말이 또 있죠. 마찬가지로 저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을 또한 내가 돈을 좀 네. 벌어야겠다라는 어쩌면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네, 그런 거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저도 인간인지라 이타심도 안쓰러운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 이런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이 집을 활용해야 한다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제 이기심도 있었기 때문에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이타적이라서 했다 라고만 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타적인 것도 나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맞아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 절충하는 거고 중간을 취하려고 노력을 맞아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도 그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나 이거 영상 찍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과연 이거를 선생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만 있을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런 부분도 있지. 있죠. 근데 나를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맞죠. 이 영상을 올려서 결국에 나는 수업 모집도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광고비 얼마 나오진 않지만 홍보비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중간 지점을 찾아낸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 영상이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명도한 것도 당연히 오로지 이타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선생님이 뭐 도덕적이지 않아서 순수하지 않아서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거랑은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분의 나의 이기심과 일부분의 사회를 위한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이타심 그리고 그 채무자분을 위한 마음이 다 절충이 돼서 한 행동이 선생님도 좋고 그분도 좋다면 이거는 선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쩌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한 번씩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그거 행동 하나에 이타심과 이기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흔치 않은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봐도 좀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것도 난 좀 재미 요소라고 맞아요. 생각은 있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건 그럼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네. 나는 그런 게 또 살아가는 즐거움이고 재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 있고요. 말씀이세요. 젊은 나이에도 속이 깊다. 나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재밌어요. 선생님도 알겠지만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맞아요. 행동 하나로 그렇게 막 심도 있게 들어가면 피곤해 하시죠. 네, 피곤해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잘 하질 못하니까 나는 좀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경향도 분명히 생겨요. 나는 선생님 같은 분들은 얼굴만 봐도 편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진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그걸 네. 나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만났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나도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운이 좋고 선생님도 운이 좋고. 그러니까 네. 이것 또한 윈윈이어서 너무 좋아. 그쵸. 너무 우리 둘이 자화자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채무자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대안을 마련을 해준 거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따가 뭐 구청 가서 뭐 도와드린다고. 네. 마지막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것만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이제 도와드리는 거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저 도와드리는 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얼굴이 홀가분해 보이네요. 이제. 그래 신경이 쓰이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명도는 잘 마무리한 것 같고. 그러면 이사비도 들었어요? 이사비는 원래 계획된 대로 1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래도 잘했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두 번째 집은 이제 오늘부터 수리 알아보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비수기이긴 하지만 비수기에 집을 내놨을 때 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횟수는 빈번하지 않더라도 빈집이 또 많이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러면 계약해서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집 그쵸. 빨리 내놓는 네. 방향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안정적인 직장, 대기업 계시잖아요. 어린 나이에 취업도 빨리 하고, 그런 편이죠.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넉넉하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 삶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어렸을 때 나에 잘 맞는 방향을 왔다고 생각이 좀 일반적인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고 현명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평범한 고등학교를 또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요새 같은 취업난에 난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당시 이제 내 아이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까지도 집이 막 넉넉하고 그런 집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완전 없다 막 이런 집은 또 아니지만 꼭 그렇게 또 넉넉하진 않은 그런 집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가성비 있는 길을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보니까 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항상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저를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너 20살 되면 아무것도 없다. 뭐 우리 집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너 뭐 물려줄 것도 없고 혼자 알아서 잘 해야 한다. 뭐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게 또 제가 이런 길을 올 수 있어 하는 어떤 원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한번 이제 어디를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도 당시에 이제 학교 중에서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걸 한창 이제 띄우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좀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2기로 들어갔었는데 그렇구나. 네, 완전 초창기여서 사실 정보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부모님이 좋았던 게 같이 정보 같은 거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또 많이 도움은 또 주셨거든요.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아니지만 정서적이나 그런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 제가 뭔가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조언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학교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많이 파악해봤고 지금 혜택이 되게 많은 시점이다 라는 판단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고등학교 학비가 뭐 없다고들 하지만은 당시에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내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면제고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비도 면제고 이것저것 혜택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긴 기숙사 고등학교구나. 네네, 그 학교도 지방에 있는 학교여서 네. 혜택이 있고 하니까 집에 좀 부담도 덜 들릴 수 있고 이곳에서 내가 잘만 하면 좋은 데 잘 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데라는 건 취업을 얘기한 거죠. 취업을 좀 괜찮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네. 들어간 거였고 네. 거기에서 취업까지 바로 한 건 거예요? 그렇죠. 취업까지 해서 그 과정에서 뭐 자격증도 따고 토익 같은 것도 점수 내고 내신도 관리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선생님처럼 좋은 회사 가는 건 아니구나. 저 때 갈 때 고등학교 당시에는 나왔다고? 네, 저 때 당시에는 그래도 한 40% 정도는 괜찮은 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공기업이나 뭐 소위 일컬어지는 대기업들에 뭐 한 40%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네, 그쵸. 사실 가는 게. 그거 보고 이제 혜택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당시 정권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좀 뭐 아마 압력을 넣었겠죠. 좀 채용을 해라 이렇게. 그런 혜택도 그래서 본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 나이 때. 그쵸. 보통 일반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는 게 맞죠. 일반적인 건데 대학을 안 간다는 거에 대한 그 나이 때는 약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캠퍼스의 낭만. 그런 로망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놔야 된다는 좀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로지 가성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로망 이런 거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이지 굉장히.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한번 많이 물어봤어요. 대학교 다니는 형들, 뭐 누나들, 어른들 캠퍼스 생활이 로망이 있냐? 어떠냐? 그렇지. 재미있냐? 물어봤을 때 로망 없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사람들이랑 나랑 다를 게 없는데 나라고 대학 간다고 로망을 느낄까?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일단 로망이라는 항목은 제외를 했던 것 같고요. 선생님 성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나는 좀 다를 거야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뭐 경매할 때 저는 경매 쪽이니까 그런 성향을 많이 느껴요. 수업을 하다 보면 보통 아파트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파트가 싸게 낙찰 받기가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아예 경매에 대해서 모르고 오시는 분들 이해를 좀 못하는 거지. 자기가 입찰을 갔을 때는 그래도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은 입찰을 한 서너 번 간 다음에 바로 다른 물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아파트는 싸게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설득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당장 입찰장에 가서 입찰을 해봐라. 그렇죠. 입찰 인원이 20명, 30명인 걸 느껴봐야 돼. 그러면 아 이거 아니구나. 맞죠. 맞습니다. 그럼 보통 나는 좀 다를 건데 이 생각을 하거든. 아니 뭐 나도 그랬고. 그렇죠.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대학 가면 좀 다를걸?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그 느껴지는 게 자아 성찰이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그거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지 선택할 때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기준을 세우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대학생 형 누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없다 라고 저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대학교 4년 학비가 얼마냐 뭐 그렇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쪽이 조금 더 괜찮을까. 그러니까 어. 결국 확률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대학에 갔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또 다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에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와, 때는 다각도로 평가를 했네. 사실 뭐 두 가지밖에 없죠. 그 10대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지금이 아니고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려면 1등급, 2등급 뭐 거의 1등급을 많이 맞아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등급이 전체 4%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학생 때 저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 4%에 내 생각했을 때는 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들더라도 엄청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그때 한 거야? 내가 되게 공감이 돼서 그래요. 맞아요. 나는 그거를 회사에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한 20대 선생님 나이 때 나는 그걸 느꼈어요. 회사에 학벌 좋은 애들이 많이 있었고 일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가 많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자기 개발을 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방향을 좀 돌렸던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대에 한 거야. 부모님 역할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라는 식으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민을 더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 갔고 또 운이 좋게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굴지의 기업에 아닙니다. 굴지의 기업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19살에 들어가나요? 19에 입사를 확정 짓고 군대를 다녀와서 입사를 했죠. 입사까지 해놓고 군대를 갔다 와서 네. 20대 네. 초부터 그러면 회사 사회생활을 한 거네? 22살부터 시작을 했죠. 돈을 엄청 벌었겠네. 저는 예상치 못했던 좋았던 점 중 하나는 돈을 빨리 버니까 저는 생각에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을 한 3년, 4년 벌기 시작하면 약간 돈을 어떻게 불릴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3, 4년 있다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 일찍 시작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그런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하나인 네. 부동산 경매를 왜 하냐라는 질문과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매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이죠. 돈을 왜 버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질문은 제가 감히 좀 치환을 해본다면 편하게 해보십시오. 그렇죠. 왜 돈을 벌려고 하냐라는 질문들이 귀결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던 게 돈은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번다는 건 시간이 많으면 뭐가 좋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나름 결론 내린 거는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사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 네. 그런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 위인전 이런 걸 보면은 가난했던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만 네. 집안이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가 전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집안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있었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나 좀 끼어들어도 돼요? 네네. 네,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뭐냐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라고 하면 좀 쑥스럽긴 한데 내가 예전보다는 회사원일 때보다는 돈을 더 잘 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나도 그런 과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왜 전보다 일은 덜 한단 말이야. 네.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닐 때보다. 근데 돈을 더 많이 벌지? 좋아지는 시간 대비 효율이 되게 좋아진 거야. 손실이 별로 없어. 선생님도 그 에너지 하는 쪽에 효율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중요하죠. 근데 효율이 되게 좋아진 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시간을 보냈던 거랑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전에는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많이 썼어. 움직이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돈을 버는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었다면 지금 보내는 시간의 좀 큰 부분이 대다수가 돈을 버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훨씬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야. 나는 돈 쪽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전부 다 훨씬 많이 하는데 돈을 전부 다 잘 벌어요. 그래서 난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친구랑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친구는 물어본 게 그럼 만약에 극단적으로 극단에 놓는 얘가 되게 또 네. 중요해요. 제가- 극단에 놔봐야 돼. 제가 돈이 많아서 네. 월에 뭐 한 300만 원씩 뭐 아무 일을 안 해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앞으로 월에 뭐 300 이하로 버는 사람들한테는 월에 25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다른 건 고작 5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고민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라는 결론은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완벽한 독립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나는 내가 일궈놓은 자산에 기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저는 나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정부의 생각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아, 그렇죠.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건 극단의 예시기 때문에 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되게 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누군가에 주는 돈을. 종속된다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뭐 그렇다고 너는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종속된 거 아니냐 하면은 뭐저 또한 종속되었지만 그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종속 혹은 주종 관계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지만 서로 얽혀 있지만 정부와 얽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완벽한 주종 관계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독립적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같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돈을 왜 버느냐 하면 사고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명료하게 또 정리를 해주네요. 나도 되게 지금 시원해졌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답변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나도 정확히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네. 아닙니다. 진짜로요. 공감해 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정확히 그거거든요. 나도 그거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았는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도와줘요. 그런 개념 정도만 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시야가 뻥 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내 시간, 그 내 시간도 구체적인 거는 생각할, 사유할 시간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또 근무 패턴이 아니어서 개인 시간도 되게 많은 걸로 한 달 중에 절반은 일하고 한 절반은 쉬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 딱. 물론 지금도 많다라면 말할 수 있는데 더 많아져야겠다. 저는 조금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면 충분하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과 달리 전 조금 부족하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느껴질 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책을 열심히 쓰다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집필을 완료했을 때 아니요, 책을 쓸 때. 과정 중에서요. 네, 어떤 시간을 일부 나한테 투자하면서 오로지 글을 쓰는데 그리고 내 목표를 갖고 요만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어쨌든 나름의 창의적인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문구들 같은 것들이 떠올랐을 때 막 희열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끝냈단 말이야. 네. 어쨌든 일정 부분 완료를 했더니 하루 중에 한 오전 시간을 그다 썼단 말이에요. 최근까지 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약간 공허감과 허탈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로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사색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걸로는 너무 많아요. 빈 부분을 이제 또 채울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멈추고 다른 과정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또 생각이 네. 들어요. 보통은 다 마찬가지지 뭐. 다른 걸로 넘어갈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민도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 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다 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맞습니다. 들어요. 뭔가를 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느끼는 그럼요. 성취감이란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것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1번 물건을 60만 원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금방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럼 한 100만 원 돈 이상은 분명히 금방 될 거야. 또 누적이 되잖아요. 아, 내가 월세 이만큼 또 늘려야지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한계 효용이 존재하죠. 아, 그렇지. 네. 한계형의 법칙이지. 네. 거기에 대한 약간의 모순적인 딜레마도 생기는 거야. 재미가 많이 떨어져요. 네. 나는 이 경매하면서의 월세를 늘려나가는 즐거움도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 대한 재미가 예전보다는 맞습니다.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 하나, 오징어 게임 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네네네. 하는 말 중 하나가 네네네. 세상에서 재미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고. 엄청 잘 사는 사람이랑 엄청 가난한 사람이래요. 엄청 부자인 사람은 할 걸 다 해봤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랑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뭘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대한 고민도 시간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병행해야만 하고요. 네네. 그런 걸 할 때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 음. 분명히 존재하고, 남을 돕는 행동을 할 때 또 느껴지는 뿌듯함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무언가에 집중할 때, 몰입할 때, 그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관련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네, 최근에 읽는 책이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이에요. 이나모토 가즈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네네네. 나도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 중에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네.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을 잊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 그 과정 자체가 일단 즐겁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디자인된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네.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바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네. 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멋있다. 내 마음을 너무 어루만져주는 느낌이 되게 든다. 선생님 오늘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아, 저도 감사하죠. 진짜로요.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그 시스템을 구글에 팔아가지고 1조 원을 벌었대요. 네. 그래서 그런 성공에 대한 뭐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네. 부각이 많이 됐겠지. 1조 원을 벌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막 이게 집중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죽었대요. 아, 진짜요? 네. 봤더니 이상한 실험을 되게 많이 했대요. 오줌을 안 싸고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 물을 안 먹고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 밥을 안 먹고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하다가 그걸 하는 상황에서 뭔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좀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난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1조 원은 그쵸. 아니지만 그쵸. 만약 1조 원을 가졌어, 그럼 나는 뭘 할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밌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중에 큰 부분이 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런 집에서도 살고 싶고 뭐 갖고 싶은 거에 때문에 돈을 좀 더 벌어서 내 삶의 질도 좀 윤택하고 하고 싶다는 욕구가 분명히 있잖아. 네. 근데 그분은 그런 욕구가 아예 없을 거 아니야. 트리마자 이런 데 100억 원 정도는 뭐 0.1%니까 뭐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쵸. 아, 돈을 더 벌어야 돼 하는 게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를 재미 요소로 살아갈까 했는데 그런 실험을 또 했다니까. 이해가 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거에 즐거움의 요소일 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일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런 재벌가 자제들이 그 사람들도 돈은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네.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기사거리들이 뭐 마약에 빠진다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죠. 도박에 빠진다거나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된다. 맞아. 더 그런 자극적인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게 네. 어쩌면 되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호들이 자선활동, 기부활동 그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들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여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뭐 나름의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요새 또 생각이 드는 게 분명한 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조 원의 재산이 있으면 돈을 내가 1조 1000억 원을 만들어야지 생각은 사실 안 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내 생각은 좀 그래요. 아니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 비유가 사실 너무 극단에 있는 사람이어서 안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요새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내가 재산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수업 같은 것도 더 늘려서 요 수업에서 돈을 더 벌어서 요걸 해가지고 삶의 질을 더 늘려야겠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내 1조 원이면 그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그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 옛날보다 진짜 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더 잘 돼요. 이게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투자도 경매뿐만 아니고 주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랑 종목은 다르지만 성향은 또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주식, 부동산,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부동산이고 저도 그걸 하는 것 뿐인데 목표는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요.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사람은 손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 하고 그래야만 내가 안정된 상태여야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원활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떻게 보면 저의 표현으로 따지면 마음 관리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처럼요. 네. 마음이 편해야지 선택할 때 경솔한 게 좀 덜해질 수 있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처음 터진 후에 주식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저의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한 5% 정도밖에 가지 않더라고요. 5%, 7%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빠졌네? 그냥 두지 뭐. 그냥 뒀던 게 지금은 배로 불어나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그냥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반토막 그 이상도 날 수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한두 푼이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버텼기 때문에 자산이 증식됐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식이 한 절반 있는 거고 뭐 부동산이 한 절반 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율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여러 가지 자산들을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나 잘 모르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미국에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유명한 이제 투자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얘기했던 포트폴리오예요. 올웨더라는 게 모든 날씨를 의미하잖아요. 어떤 날씨에서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원칙이라는 책인데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한테는 맞겠다. 지금 선생님의 눈빛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런가요? 눈이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투자와 돈 얘기하니까 이렇게 집중도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이 되게 들어요. 돈 얘기. 돈 얘기 재밌죠. 그 책도 되게 많이 보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책은 주로 어떤 류의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소설, 인문학, 비문학 뭐 다 보는 것 같아요. 주로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는 거는 옛날 철학자들의 책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네. 그 책에서 나오는 이제 중용의 자세.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용기라는 개념 있죠. 그거는 이제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 있어요.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 네. 사이에서 나온 게 용기다. 이 말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를 할 때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성공을 하려면 침착해야지만 신속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모순된 두 가지 가치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 말은 즉 중용의 자세로서 두 그렇지. 가지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 이 맞네.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까 명도할 때랑 비슷한 거네. 선생님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가는 거 그게 용기였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 네.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항상 더 많이 느껴요. 옛날 현인들의 자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영감을 얻게 되고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27이라 그랬네? 27? 아우 나보다 10살이 이상이 어리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뭐 사실 뭐 지금 느낀 건 아니고 뭐 네. 수업하면서도 많이 생각하긴 했거든요. 삶에 대한 내공도 굉장히 있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장해야 근데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7에 이 정도인데 한 10년, 20년 후면 또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 공개도 해주시고 과거에 대해서 또 선생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